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025년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을 강타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업 사놓고 기다리시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세계가 왜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기업들 중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에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에 대한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암호화 체계를 무너뜨릴 양자 컴퓨팅 시대가 빠르면은 5년 내로 도래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양자 컴퓨팅 시대가 들어오게 되면은 디지털 신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금융결제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국방에 대한 보안들, 이런 통신에 대한 보안들까지도 전부 다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파국을 초래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소인수 분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제안한 슈어 교수는 국가 시설부터 인프라까지 영향권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이 슈어 알고리즘을 이야기한 교수가 이 슈어 교수입니다. 공개키 암호화를 사용하는 금융 및 전자결제, 국가 및 정보 보안, 통신 및 인터넷 보안, 전자정부, 그리고 공공서비스 등 국가 보안 서비스 자체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양자에 대한 내용들, 즉 양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어떤 기술이고 어떤 분야가 위험하고 어떤 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공개키 암호가 뭐냐, 서로 다른 두 개의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서명하고 그 중 하나인 공개키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일반 텍스트, 점프, 그리고 키 3W579BI를 넣었을 때 암호화 텍스트가 나옵니다. 이 암호화 텍스트는 완전 제가 어렵게 랜덤으로 적어놨는데, 반대로 암호화 텍스트에다가 키를 넣게 되면은 일반 텍스트가 나와요. 즉 대칭 암호화의 예로 공개키로는 데이터를 암호화시킬 수 있고요. 반대로 개인키로는 암호를 해독하는 방식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여기에 연결됐을 때 이거를 우리가 쉽게 정보를 추론할 수 없겠지만, 특정 값을 넣었을 때는 그 값에 맞춰서 거꾸로 정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은 제가 지난 11월 달에 한번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실제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적죠. 누구나 볼 수 있는 비밀번호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비밀번호가 4입니다. 은행의 비밀번호는 6이에요. 그리고 공개된 숫자가 5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비밀번호와 공개된 숫자를 곱하게 되면은 2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은행의 비밀번호와 공개된 숫자를 곱하게 되면은 3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개된 숫자가 20, 5, 30이 나오게 되죠. 그럼 나는 공개된 숫자, 은행에 공개된 숫자 30에다가 내 비밀번호를 곱하게 되면 120.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 공개된 숫자 20에다가 자신들의 비밀번호를 적으면은 12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가 딱딱딱 맞아떨어지게 되는데, 20, 30, 5 등 공개된 숫자를 보면은 나와 은행에 대한 비밀번호를 굉장히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467만 9270 등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인수 분해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이 소인수 분해가 불가능해지는데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고요. 이게 슈어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만 하면은 이 보안 자체가 뚫린다고 보면 됩니다. 즉 양자 컴퓨터는
높은 숫자에도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보안을 위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 슈퍼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의 하위 호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다릅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고 이 슈퍼컴퓨터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런 보안 분야를 뚫어내는데 굉장히 적합하고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을 나는 공략을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이 기술 관련된 분야는 무조건 우리가 미국 기업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자 보안 그리고 양자 컴퓨팅 전문 기업인 노르마가 이번에 사우디 IT 기업과 약 1,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0억 원 규모의 양자 컴퓨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양자 컴퓨터 수출 사례로 누르마의 양자 컴퓨팅 기술을 해외에 알리는데 성공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가 10큐비트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고요. 양자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Q 플랫폼과 양자의 인공지능까지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당장 2025년도 상반기까지 공급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는데 현재 세부 사항을 점검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드디어 한국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고 이 기술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다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도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의 개수를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IBM 같은 경우에는 400큐비트 이상의 프로세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한국에서 이 연세대학교에서 최초로 IBM에 대한 이 양자 컴퓨터 몇 비트였어요? 127비트였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기업인 이 노르마에 대한 이 비트가 10큐비트입니다. 물론 이게 최고 성능은 아니겠지만 현재 미국에 잘 나가고 있는 IBM이나 혹은 아이온큐와의 이 격차 자체가 굉장히 벌어져 있고 이 격차를 지금 단기간에 줄이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IBM이나 아이온큐 쪽에 더 집중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에러 문제입니다. 이게 이 양자 컴퓨팅을 얘기할 때 중첩이니 얽힘이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이제 이 퍼센테이지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큰데 1% 정도 차이 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99%에 대한 성공률로 시행 횟수가 1000번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성공률이 약 0.00432%가 됩니다. 이게 1000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성공률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100번까지만 시행 횟수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성공률이 37% 정도까지로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져요. 즉 성공률을 굉장히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분야에서도 현재 미국 기업들이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70도 이하로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엄청난 냉장고 속에서 이제 이 기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냉장고에 대해서는 뉴스로 많이 접했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온에서도 만들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논외로 치고 결국에는 이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투자하겠다면 아이온큐와 IBM에 대한 강점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기업도 강점이 좀 달라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와 시험적인 성과적인 부분에서 IBM보다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IBM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대규모 프로세스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 기업과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서 넓은 사용자층과 응용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즉 확장성 부분에서는 IBM이 앞서고 성과적인 실험적인 성과 부분에서는 아이온큐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 기술 쪽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온큐와 IBM을 투자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 분야가 바로 보안 분야입니다.
결국에는 얘네가 이 보안, 현재의 그 보안 이 시스템 자체를 뚫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보안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양자 컴퓨터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자 IBM은 양자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도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임대 업체인 미국의 에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의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양자 암호 체계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나 혹은 뭐 이제 구글이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40%에 대한 임대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양자 컴퓨터로도 뚫기 어려운 양자 내성 암호 기술, 즉 PQC라고 합니다. 이 PQC 기술을 적용해서 여기에 대한 보안을 확장시키고 있고요. 사실 말 그대로 뚫기 어려운 양자 내성 암호기 때문에 이 암호 분야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뭐예요? 뭐 드론이나 이런 군사적인 부분이나 혹은 금융결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뚫릴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암호에 대한, 즉 보안에 대한 분야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슈퍼컴퓨터 수준을 넘어 양자 우위에 도달하는 시점이 빠르면은 3년 이내로 다가오는 만큼 보안 분야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국내에서 우리가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는 기업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자면은 굳이 국내에서 찾지 말고 미국 기업인 아이온큐나 혹은 IBM 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만약에 국내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선진국인 미국에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국내까지 그 흐름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양자 컴퓨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I로 인해서 보안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중요성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핵심적인 보안 기업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기업은 바로 KCS입니다. 해당 기업은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차세대 양자 암호 칩인 QHSM을 출시한 기업입니다. 하드웨어 기반의 암호 엔진과 양자 난수 생성기 그리고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양자 내성 암호 통신 기술을 동시에 접목한 칩이 바로 QHSM이고요. 해당 이 칩 자체를 지금 이 기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드론이나 CCTV, 홈 네트워크 월패드 그리고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 등 여러 분야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확장 분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엔비디아도 게임 그래픽 업체에서 AI 기업으로 확장해서 사업이 확장됐던 것처럼 KCS처럼 이 주력 사업 자체를 확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2025년도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방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세계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사모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향후 시장에서 투자하실 때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분야인 만큼 오늘 여러분들께 해당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슈퍼컴퓨터의 상위 호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가 지금 상용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혹은 스마트폰에 탑재되기까지는 적어도 50년에서 100년까지 걸릴 정도로 사실상 상용화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이미 만들어진 양자 컴퓨팅을 이용해서 특정 부분에서만 이용이 될 거고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한 보안에 대한 내용들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